스타듀밸리에서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호미를 휘두르고 물 뿌리기를 사용할 때나 낚싯대를 던지고 곡괭이를 사용할 때도요. 즉 스타듀밸리에서는 에너지가 전부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이번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그 전부인 에너지 없이 마을 회관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물 주는 건 스프링클러가, 땅을 파는 건 폭탄이, 물고기는 구매하면 됩니다. 기존의 마을 회관은 이미 한번 고쳐봤으니 이번에는 리믹스 마을 회관을 고쳐볼까 합니다. 게임을 생성한 뒤 파일을 뜯어서 에너지 수치를 조정해줬습니다. 아예 0으로 하면 걷는 것밖에 안 돼서 최소한 뛸 수는 있게 1로 설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래도 도구를 사용하면 바로 탈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구성이의 에너지 없이 마을 회관 고치기 챌린지 시작합니다. 초반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목초지 농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잡초를 정리하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어쩌죠? 산으로 가는 길목이 처음부터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길게 돌아가는 미래만 남았다는 거죠. 우리의 닭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몰아다 줄 거기 때문에 아주 호감도 팍팍 늘려주고요. 문 열어줍니다. 쑥쑥 크거라잉. 처음 퀘스트, 자기소개 퀘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사를 하기 전에 밑에 있는 지역을 돌면서 채집해 줄 수 있는 거는 모두 채집해 줄 겁니다. 제스랑 인사를 처음으로, 다음은 헤일리죠? 보이는 쓰레기통은 파밍하고, 페니, 마니, 쓰레기통 뒤지고, 다음은 알렉스, 뒤지고, 줍고, 엘리아, 클린트, 뒤지고, 팸, 샘, 셰인, 에비게일, 피에르, 조지, 마루, 에블린, 캐롤라인, 조디, 빈센트, 하비. 그리고 자연스레 농장으로 돌아왔는데 위가 막혔다는 걸 깨달았죠. 젠장. 저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올라갔어요. 보이는 잡초는 모조리 베어줍니다. 디미트리우스, 라이너스, 세바스찬까지.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어라? 4명이 없어요? 맞다. 주점을 안 돌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주점에서 2명과 인사하죠? 한 명은 윌리인데 어라? 한 명은 누굴까요? 다음날 병아리들 챙겨주고 마을 돌면서 파밍하고 윌리 만났습니다. 호수 한 바퀴도 돌면서 전부 좋아졌고요. 제 집 경험치가 먼저니까 가방 비우고 줍고 했습니다. 레벨업! 보이는 구인 광고는 할 수 있는 건 해줬습니다. 매일같이 마을에 있는 쓰레기통을 전부 뒤져듣고 참나 로빈에게 퀘스트를 완료하며 보상을 받고 나무 50개를 구매해 보관함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물건을 더 쟁일 수 있게 된 거죠. 가방은 한 줄이어가지고 보관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정리해주고요. 잊고 있었던 채집 해줍니다. 파가 정말 많더라고요. 좋아요. 구인 광고를 확인하는데 물고기죠? 패스! 쓰레기통 뒤집니다. 하나, 둘, 셋! 빵! 좋습니다. 해변가에서 조개도 줍고요. 하나 더! 여기도 뒤집니다. 하나, 둘! 다음날 마을로 가는 길에서 리크! 구인 광고는 늘 확인하고요. 매일 마을 돌면서 쓰레기통 파밍했습니다. 아니 셰인이 뭐라 하든 할 일 합니다. 9시가 넘어서 다시 마을로 향합니다. 흉물스럽다는 루이스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면서 들어가서 석판 만지고 나옵니다. 다음날 광산이 열렸다는 편지와 함께 탑으로 오라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바로 탑으로 가요. 그렇게 열린 마을 회관 꾸러미를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수에 500개가 걸리긴 하네요. 몸체집 꾸러미는 지금 바로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 챙겨줍니다. 바로 채우러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꾸러미 완료! 채집 물건은 항상 씨앗 모음으로 주더라고요. 확장적인 보상인가 봅니다. 하나 완성하면 연이어 2개의 공간이 오픈되죠. 식료품 저장실에서는 자잘하게 바뀌고 완두콩, 콜리, 당근? 이 양접자 꾸러미를 처음 봐요? 어항에서는 낚시의 달인이라는 꾸러미를 처음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죠? 좋습니다. 가봅시다. 위쪽의 지역도 파밍하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상자에 있는 것들 팔아줍니다. 팔아! 마차에서 필요한 게 얼마에 팔릴지 모르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다음날도 늘 하던 대로 쓰레기통 뒤집니다. 채집하고요. 여기도 그리고 그 끝은 마차로 가야죠. 살 게 있나 어디 보는데
차트부터 물고기 번들에 쓰이는 틸라피아를 구매했어요. 굿굿, 좋습니다. 곧이어 쓰레기통에서 잉어도 찾았죠. 어차피 번들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얻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얻은 게 포인트죠? 쓰레기를 뒤적이면서 구리강석 얻은 걸로 클린트가 찾아왔습니다. 용광로 제작법을 배웠고 바니에게선 고양이를 입양했죠. 앞으로 저의 코코가 많은 일을 해줄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빵도 얻고 파도 줍줍하고 로빈의 잃어버린 도끼도 찾았습니다. 봄에는 매일같이 쓰레기를 뒤지고 채집하고 고양이랑 호감도를 올렸죠. 그리고 이 행위는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로빈은 잃어버린 도끼를 돌려주고 보상으로 돈도 챙기고 목요일에는 금요일 마차를 대비해 물건들을 팔아 돈을 벌었죠. 말도 한 바퀴, 해변도 보고 호수도 한 바퀴 돌아요. 그의 끝은 마차입니다. 사면 좋은 게 있나 하고 보는데 때마침 꾸러미에 쓰이는 홉을 구매했죠. 5개가 들어가길래 모두 추가 구매하고 정어리도 샀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스프링쿨러도 샀습니다. 13일에 열리는 달걀축제도 참가해 당당 1등을 차지해 보상도 받았죠. 이 모자는 제 겁니다. 모자 쓰고 축제가 끝난 늦은 밤에도 마을 돌면서 쓰레기 파밍했습니다. 쿠키랑 빵 나오는 거 보면은 돌 보람이 있죠? 일요일 마차를 위해서 또 판매해줬고 매일 아침 고양이와의 호감도를 위해서 인사도 해줬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파밍하고 마차에 왔습니다. 오, 이번에는 번들에 들어가는 물건이 많았죠. 그리고 폭탄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요. 고민 끝에 폭탄보다는 번들에 들어가는 장어를 먼저 구매해줬습니다. 폭탄은 언젠간 나오겠지만 번들은 꼭 완성해야 되니까요. 그동안 해변에서 채집한 것과 마차에서 구매한 물고기를 가지고 번들을 채우러 왔습니다. 가방도 한 줄이고 상자도 한 개라서 말일에 한 번에 채우지는 못하고 가득 차면 이렇게 랜덤한 날에 번들 채우러 올 겁니다. 한 번에 채워지는 게 좋긴 해요. 좋습니다. 많이 채웠죠? 15일부터는 세먼베리가 나오는 날이라 온 지역 돌면서 파밍했어요. 16일도 돌고 17일도 파밍했는데 무지개가 떠서 보니까 돈이 있는 항아리가 있었죠. 아주 좋아요. 모자도 새로운 걸로 써줬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모자 새롭게 얻을 때마다 바꿔주고 있어요. 어김없이 새로운 구인 광고를 확인했는데 이 자식 약간 나랑 같은 건가? 하지만 감자는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쓰레기통 파밍하고 8일 목요일이니까 내일을 위해서 파밍한 걸 전부 팔아줬습니다. 돈! 다음날 퀘스트는 수락하지만 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다 제 돈이기 때문이죠? 마을 돌고 해변 돌고 호수의 끝은 마차입니다. 이번에도 번들에 들어가는 큰 염소젖을 구매했습니다. 20일 토요일 아버지가 500골드를 선물해 주셨고 고양이와의 인사 빼먹으면 안 되죠? 행복한 마음으로 한 바퀴를 돌았죠. 그 덕분에 일요일에 1600골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보자. 번들에 들어가는 가재를 구매했고 20일 월요일 쓰레기통에서 정어리를 파밍했죠. 이거 첫 골드에 샀는데 어쩔 수 없죠. 잊고 있었던 레아의 첫 인사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왜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어? 할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었는 무슨 돈이 벌고 싶었기 때문이지. 돈이 최고다 돈. 얄팍한 생각이라니 이 자식이. 스타듀밸리에서는 돈이 전부라고 알겠어?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쓰레기통 파밍하다가 철쭉에도 얻었죠. 이것도 번들에 들어가니까 팔지 않고 소중히 보관해주고요. 24일 그동안 쓰레기통을 많이 뒤져서 그런가 첫 번째 쓰레기 모자를 손에 얻었습니다. 모자 바꿔 써줄게요. 이야호, 좋습니다. 고양이의 인사도 빼먹지 않고 목요일에 팔고 금요일에 기온 표시도 보고 또 이거 썼네. 잊고 있었던 계좌비 통발도 넣어줍니다. 그렇게 꾸러미를 완료했고요. 보상도 받았습니다. 통발이네요. 그렇게 새로운 구역이 열렸습니다. 바뀐 게 있나 하고 살펴보는데 보물사냥꾼이라는 꾸러미가 새로 생겼네요. 다른 것도 넣어주고 마차 보러 왔습니다. 때마침 열린 꾸러미에 들어가는 공어정수를 구매해줬고요. 토요일에 모두 팔았습니다. 팔아. 그렇게 판매한 금액을 보는데 달이 떴어요. 그동안 낚시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밀리가 집에 찾아왔죠. 다시 돌아가 주세요. 봄의 마지막 마차에서 번들에 들어가는 주스를 구매했고요.
바로 마을회관에 넣어줬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봄이 얻은 채집물들을 전부 팔아줬습니다. 이제 여름 시작이에요. 가보자고! 여름에도 봄과 마찬가지로 온 마을 구역을 돌면서 파밍했죠. 해변에 조개가 많아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백년간까지. 여름 채집 꾸러미는 3개라서 1일차에 바로 완성해졌고요. 새로 열린 게시판도 살펴봤습니다. 뭐가 들어갔나 확인했는데 자잘하게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이리 좀 주게. 그날 밤 채집 4레벨을 달성하고 셰인이 지나가든 말든 쓰레기통은 계속 뒤집니다. 빵! 목요일 물건 팔고 모아둔 돈 금요일 마차에 쓰이죠. 번들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이리듐 주개랑 월화이가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2개는 못 사가지고 고민 끝에 월화이 구매하기로 합니다. 광산에 가볼까 해서 가봤는데 곡괭이를 못 쓰는 저에게는 아직 이르다는 걸 깨달았죠. 얼른 폭탄을 구매해야 되는데 말이죠. 무기 상자에 넣어주고요. 달걀을 수확하면서 농사 스킬 레벨업을 하고 쓰레기통에서 구리주개도 얻었습니다. 7일에는 마차에서 석류를 구매했고 엘리의 퀘스트를 깨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아침에 구인 광고 퀘스트를 확인하는데 하도 인사를 안 하니까 이런 퀘스트도 뜨네요. 경품 티켓이 탐나가지고 하기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채집물부터 채집하고 쓰레기통 뒤집니다. 첫 번째로 알렉스랑 먼저 인사했고요. 두 번째는 셰인. 채집하고 마니랑도 인사하고 채집하고 다음은 제스, 레아랑도 인사하고 샘, 빈센트, 조디, 엘리어, 로빈이랑 세바스찬이랑 인사했습니다. 에베게일, 라이너스.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줍고 내려갈게요. 하나, 둘. 잘린 사람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인사했습니다. 월요일이라 다들 밖에 있어가지고 인사하긴 쉬웠네요. 얻은 경품 티켓은 바로 여름호박 씨앗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번들을 채우러 왔습니다. 오! 음식이 나왔는데 계란 후라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까비! 중간중간에 틈틈이 팔아줬습니다. 12일부터는 해변에서 성게랑 산호를 얻었고요. 이제 알렉스도 뭐로 하네? 곧이어 방문한 마차에서 참치, 선인장, 송로버섯까지 3개 구매했습니다. 번들에 넣는 아이템이 상자에 어느 정도 모이면은 바로 와서 넣어줬습니다. 상자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닭이랑 꾸준히 인사도 했고요. 어느덧 누적 판매금 1.5만을 달성했습니다. 14일도 아직 바다가 푸른색이어서 산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차로 왔어요. 근데 이날에는 번들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날이 많이 있겠죠. 아쉽습니다. 15일 아침에 편지를 확인했는데 또 500골드 얻었죠. 좋습니다. 돈을 받고 난 뒤에는 녹색비가 내리니까 열심히 낫 휘두르면서 씨앗 모음이랑 채집 경험치 얻어갔습니다. 진짜 어두울 때까지 열심히 휘둘렀어요. 다음날 구인 광고 퀘스트 확인하는데 나무 목회죠? 패스!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이지만 상자가 꽉 차서 한번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19일의 금요일 마차 확인하는데 녹차 떴습니다. 번들에 들어가는 거여서 바로 구매해줍니다. 쓰레기통 파밍하다가 할머니의 쿠키도 얻었고요. 일요일에는 또 마차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하, 아쉽네요. 쓰레기통에서 또 쿠키도 얻고 빵도 얻었죠. 역시 쓰레기통이 최고입니다. 그 목요일에 또 팔아줬습니다. 26일 두 번째 쓰레기 모자를 얻었습니다. 마차에서는 구매할 게 없네요. 세 번째인데 벌써.
주점 옆에서 음식이 나와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번들템이었나 해서 봤는데 비슷한 다른 음식이었죠. 실망하고 마주 도는데 호호 금주개를 얻었죠. 아주 좋아요. 바로 꾸러미 완성해줍니다. 보상으로 용광로 챙겨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역인 금고까지 해금이 되었죠. 금액은 일반 번들이랑 똑같네요. 집안에 설치해줬습니다. 어느새 코코랑 호감도가 반이나 찼죠. 28일 쓰레기통에서 물고기가 나왔지만 아쉽게도 꾸러미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차를 확인하는데 번들에 들어가는 양귀비 구매해줬습니다. 채워주고요. 마지막 날이라 채집 물건이 리셋되니까 그동안 내팽개쳤던 구역을 옹구석석 돌아줬습니다. 여기까지 돌았는데 막혔죠? 다시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가을로 가봅시다. 이제 가을이에요. 온 세상이 갈색. 고양이랑 아침마다 인사하고요. 마을로 갑니다. 가을에도 빠짐없이 쓰레기통 뒤지고 채집하고 버섯이랑 블랙베리 얻었고요. 야생자두까지 얻었습니다. 헤이즐넛은 아직 못 얻어가지고 번들은 못 채웠죠. 가을에도 어김없이 시인에게 핀잔을 들으며 파밍하고 마차에서 꾸러미에 들어가는 붉은 통돔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농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죠. 어떡해. 이럴 수 없어요. 진짜인가 싶어서 틈새를 찾아봤지만 그런 건 없어요. 앞으로 돌아가는 미래만 남았습니다. 젠장. 6일이 돼서야 헤이즐넛을 얻을 수 있었고 바로 꾸러미에 넣어줬습니다. 완성! 보상으로 또 씨앗 받았고요. 다음날 소득금 25,000골드를 넘겼는지 데미트리우스가 찾아왔고 이번 챌린지에서는 꾸러미에 들어가는 보라색 버섯을 위해서 버섯을 골랐습니다. 번들에 들어가는 참마를 구매했고 8일부터는 블랙베리 철이라서 온 마을을 돌면서 베리 파밍에 나섰습니다. 꽤 쏠쏠해요.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여기도 진짜 열심히 돌았다는 점 알아주십시오. 오호 꽤 쏠쏠합니다. 도둑해진 지갑으로 마차를 찾았지만 구매할 건 없었고 드디어 집에 있던 건초를 찾아서 닭들에게 챙겨줬죠. 맛있게 먹어라잉. 이거 쓰다듬으면 더 경험치를 주네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갑니다. 14일 번들에 들어가는 바퀴롤과 겨울뿌리 구매했습니다. 농장 들렸다가 마을 회관으로 갑니다. 그동안 얻었던 파밍 재료들을 번들에 넣어줬습니다. 가을 16일 가지고 있던 물건 중 그나마 좋아 보이는 걸로 고르고 골라왔습니다. 품평에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로 티켓!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고르고 고른 물건들을 나란히 예쁘게 놨는데 3등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당연하게도 4등 받았고요. 스타토큰을 불리기 위해서 돈이 없는 저는 열심히 룰렛판을 돌렸습니다. 당연히 보이는 확률로 5대5지 않을까 했는데 한간에 따르면 녹색이 75%, 주황이 25%라고 하더라고요. 또루루루루 또또루루루루 또 오 이게 됐네요.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됐습니다. 딴 길로 새지 않고 바로 구매해줍니다. 됐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가방 정리하고 바로 앉아요. 맞습니다. 마을 쓰레기통 파밍했습니다. 어둡다 어두워. (18일에) 세 번째 쓰레기 모자를 얻었고 품평회 때 얻은 티켓으로 복숭아 묘목을 얻었습니다. 쓰레기 모자는 기념으로 집에 있는 서랍에 모두 넣어줬고요. 복숭아 나무는 어쩌다가 다음날 돌이 생겨 자라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 농장 한 구석에 심어줬습니다. 19일 쓰레기통에서 철강석을, 마차에서는 번들에 들어가는 사탕무, 호랑가시 열매, 오리알 무려 3개나 구매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죠. 어느새 닭이 큰 달걀을 생산해 같이 번들을 채워줬고요.
주전 옆에 쓰레기통에서 음식도 나왔는데 이거는 번들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아니네요. 까비. 21일 저번에 놓쳤던 이리듐 주개도 구매했습니다. 23일 쓰레기 카탈로그도 얻었고요. 그리고 상자가 터질 것 같아서 나무 50개를 추가 구매해 보관함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죠. 한번 팔고 혹시 모르니까 구매했습니다. 겨울에 이거는 땅 파는 게 아니고 줍는 건데도 혹시 모르니까요. 안 뜰 수도 있으니까. 28일 가을의 마지막 마차에서는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 마지막 판매는 2000골드!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용 채집물과 조개도 주었죠. 수정과 무색하게 바로 수정가을 파밍까지 끝났고요. 5일 마차에서 번들에 들어가는 타이거 송어와 참나무 스지 그리고 고급 스프링클러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번들을 채워요. 당연하게도 씨앗 받았고요. 오늘도 반자리상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번들에 들어가는 큰 우유를 구매했고 이렇게 외양간을 지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쓰레기통도 꾸준히 돌면서 이것저것 모았고요. 나이스! 어쩌다가 겨울축제에 왔는데 지난번에 오해했던 그 요리용 속을 여기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쓰레기통에서 숭어랑 수정과일을 얻었고요. 아니 이게 여기서 나오네? 10일을 4000골드를 모았고요. 금요일은 별거 없지만 일요일에 번들에 들어가는 아이템 2개를 구매했죠. 꾸러미 치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양이가 한 건 했습니다. 번들에 들어가는 큰일보락을! 역시 고양이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카탈로그도 얻었고요. 야시장에 왔습니다. 마차는 정말 여기저기 열려요. 쓱 보는데 바로 번들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죠. 메이플 시럽과 쌈피시 남은 이틀도 야시장 풀 참석하기로 합니다. 온 김에 진주도 챙기고 공짜 커피도 챙겨줬어요. 아쉽게도 남은 이틀은 별거 없었습니다. 19일 금요일에 전기마차에서 번들 작물 2개를 구매했고 상자를 차지하는 아이템들 팔아줬습니다. 24일 수요일 우리의 코코가 한 건 더! 번들에 들어가는 눈동자기를 얻었습니다. 잘있다 코코야! 그동안 모았던 물고기들 넣어줍니다. 다른 것도 다 넣어줬어요. 25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잼먼베리 하나를 선물하고 루비로 바꿔왔습니다. 하비 너가 최고다! 26일 박쥐날개도 받았죠. 마차에서 번들에 들어가는 수액과 피라미를 구매했고 일요일에는 스프링클러를 구매했습니다. 팔아! 겨울 물건을 싹 정리하면서 1년차 겨울 마지막 날 판매 금액은 4,800골드입니다. 2년차 50,000골드 업적을 달성했죠. 2년차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겨울에 자라지 않던 나무가 자라서 길을 막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자라는 나무를 낫으로 정리했고요. 쓰레기통도 파밍하고 번들 작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씨앗도 구매했습니다. 호수 쪽 파밍하고 농장 가려는데 막혀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았죠. 언제 열릴까요? 틈틈이 퀘스트도 하면서 돈을 벌고 어느새 채집은 7레벨을 찍었죠. 번들템 겠죠! 7일에 마차에서 전어를 구매했습니다. 고양이에게서는 피라미드 얻었고요. 다음날은 잉어를 얻었죠. 코코야 메기야 메기 코코야 메기 12일에 드디어 거대 폭탄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농장에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막힌 길을 뚫을까? 아니면 다리를 완성해서 사용할까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일단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농사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2년차에도 13일에 열리는 달걀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경품 티켓을 위해서죠. 세몬베리도 수확하고 기차 지나간다길래 보러 왔습니다.
이 한간에 물건을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기대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길래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뭐가 떨어져요? 하나 둘씩 모두 주워줍니다. 나름 쏠쏠하게 떨어져가지고 근처에 있을 때 시간 되면 와서 줍기로 다짐합니다. 잼먼벨이 마저 채집하고 번들 채우고 2년이 지났지만 제이는 여전하네요. 네 번째인가? 20회를 쓰레기 모자라 얻었어요. 마차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을 했고요. 미뤄뒀던 계란도 수확했습니다. 농사 안 하고 농사 경험치 4렙 달성! 봄이지만 꽤 벌었네요. 여름 1일차 드디어 농사 시작합니다. 곡괭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저는 폭탄으로 땅을 가꾸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기로 합니다. 씨앗 모음을 심어주는데 이게 고추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에 들어가는 토마토와 멜론은 따로 씨앗을 구매해 심어줬습니다. 다음날 작물에 물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굴로 가는 길 다듬어 줬습니다. 드미트리우스가 버섯 동굴로 해줬는데 지금껏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거든요. 2년차 후일이 돼서야 들어갈 수 있게 모든 길을 뚫었습니다. 혹시나 막힐 걸 대비해서 길도 깔아줬고요. 이제부터 이틀마다 들어와서 파밍할 겁니다. 1일 퀘스트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복숭아도 수확하고 고추도 자라서 수확해줬습니다. 아, 보라색 버섯이 자라야 하는데 말이죠. 7일, 드디어 86일 만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뚫어줬습니다. 혹여나 다시 막힐까봐 서둘러 길 깔아주고 아래로 내려가서는 언젠가 쓸 수도 있는 구리조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9일에 첫 번째 보라색 버섯을 수확했습니다. 11일 루아우 축제에 왔어요. 평소에는 잘 안 오는데 상점에서 파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바로 스타프루트죠.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죠? 피에레가 일부러 비싸게 판매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구매해줍니다. 토마토도 첫 수확하고 다음날 멜론도 수확했죠. 마차에서 폭탄도 구매하고 번들에 들어가는 체향정수도 구매했습니다. 꾸러미 하나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모은 것들 전부 챙겨서 번들에 넣어줬습니다. 거의 다 완성되고 있는 꾸러미죠? 오, 반지 좋아요. 바로 착용해줍니다. 틈틈이 자란 고추랑 옥수수 수확했고요. 18일 쿠키 넣었고 요리용소 또 얻었죠. 이게 여기서 나왔네? 이미 넣은 아이템이지만 나오니까 기쁘네요. 추가 폭탄도 구매하고 막혀있던 위로 가는 길을 폭탄으로 뚫어줍니다. 19일에 19,000골드! 24일 혹시 몰라서 기차를 보러 왔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땡! 계속 채집하니까 채집 레벨은 오르고 28일 그토록 바라던 매기를 구매했죠. 28일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없나 했는데 구리광석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 완료? 좋습니다. 혹시 몰라 여름 씨앗을 구매했고요. 번들 완성 보상으로 받았던 계좌비 통발이랑 미끼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냥 버리긴 아까웠으니까요. 판매금은 7,600골드. 가을 시작은 농장을 폭탄으로 정리하면서 시작합니다. 씨앗이랑 비료까지 사서 같이 심어줬고요. 이 모든 건 금별 참말을 위해서입니다. 땅이 원하는 대로 파진 게 아니니까 조심해서 심어줬습니다. 행여나 까마귀가 물어갈까봐 허수아비 만들어서 설치해줬습니다. 통발도 확인해서 수거해줍니다. 미끼가 있는 만큼만 넣어줄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심어야 할 차례입니다. 폭탄으로 팡 터뜨려서 씨앗이 파밍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제 계획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게 맞나? 가만히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탈진이 되더라도 움직여야 되나? 아니 그럼 에너지 없이 완공은 실패 아닌가? 너구리한테 꿈에는 너구리는 온실이 완공되고 나서야 등장하잖아. 보물상자? 낚시를 못하는데? 경품 티켓으로 여름 호박을 얻는 게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그러면 하나를 못 얻잖아.
게임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영상을 버려야 되나? 저 안에 그동안 해온 시간이 있는데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때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기억. 광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폭탄으로 내려가면서 파밍을 하자.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7시간의 결과를 이제 안 버려도 돼가지고 진짜 머릿속에 도파민이 돌더라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퀘스트가 생긴 거지만 어쩌겠어요. 해내야죠?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12일 참말을 수확하고 계란 프라이도 구매했습니다. 드디어 구매. 금별 참마가 부족해서 더 구매했어요. 가지는 씨앗 모음이 있는 것 같지만 혹시 몰라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금고에서 가장 비싼 꾸러미 하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씨앗을 심고 마차에서 여러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폭탄 250원 싸다 싸! 일요일에는 꾸러미에 들어가는 고사를 구매했죠. 가방에 공간이 없으면 옆에 물건 버려두고 구매했습니다. 20일 드디어 분별 찬밥 5개를 모았고요. 옥수수도 모아가지고 같이 넣어줬습니다. 농사 레벨업! 이번 기차는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과일축제 미로도 통과해 티켓을 얻었고 28일 마차에서 완두콩을 구매했습니다. 받았던 티켓은 바로 돌려줬고요. 박스 3개를 얻었습니다. 얻었던 미스터리 박스는 조금만 이득 보자 하고 한번 깨봤는데요. 의외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죠. 그동안 모은 강석으로 폭탄 만들어주고 가을에 모든 걸 팔아주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블랙베리 최고! 겨울에도 성실히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5일 마차에서 철쭉이, 자나무 묘목, 오렌지 묘목 구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편히 벌기 위해서죠. 7일에 있는 마차에서는 박쥐날개와 폭탄 구매했습니다. 8일에 보라색 버섯을 파밍했고요. 12일 마차에서도 번들에 들어가는 감자와 토끼발 구매했습니다. 체리나무는 돈 벌기 위해서 구매해줬어요. 폭탄으로 길 정리한 다음에 심어줬습니다. 이 입구 쪽에는 나무랑 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마을회관 번들도 채워갔습니다. 금고의 모든 돈을 납부하면서 마을회관 번들 중 가장 먼저 금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짜라란! 별이 한 개지요! 그날 밤 주님몸들이 퍼즐을 수리해줬습니다. 언제 봐도 뿔뿔뿔 수리하는 게 귀엽지 않나요? 15일 야시장에서 벌꿀수를, 16일엔 도미 구매했습니다. 22일에 보라색 버섯을 추가로 얻었고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는 에밀리가 루비를 주었습니다. 바로 결정 생성기에 넣어줄게요. 마차에서 수액은 금액이 얼마든 보일 때마다 구매해줬고요. 3일에 한 번꼴로 수거해줬습니다. 번들에 들어가는 아이템들 정리해줬습니다. 이게 드디어 3년차예요. 할아버지가 찾아왔고 어김없이 하나예요. 집 앞을 조금 정리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비료와 함께 감자 심어줬습니다. 폭탄으로 나무 정리하면서 수액도 모았고요.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하면서 나머지 다 심어줬습니다. 허수아비도요. 8일 첫 번째 감자를 수확하면서 금별 5개 이상을 수확했습니다. 남은 씨앗은 아까워가지고 돈 벌 겸 심어줬습니다. 12일 마차에서 번들에 들어가는 문어를 구매했고요. 낚시의 달인 꾸러미에 바로 넣어줬습니다. 어항에 있는 모든 꾸러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항이 수리되었습니다. 짜라란! 별이 2개!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빼서 팔아줄 겁니다. 금별 감자 5개도 바로 넣어줬습니다. 보상으로 절임통을 받았죠. 그날 밤 산에 있는 돌을 주니모가 치웠습니다. 세 번째 달걀 축제도 주인공은 역시 바로 저였고요. 14일 두 번째 감자도 수확해주고 경품 티켓 보상도 챙겨줬습니다. 15일 산에서 윌리랑 만났고요. 성곽냄비는 바로 머리에 써줬습니다. 고쳐진 마을버스를 타고 사막축제에 왔습니다. 살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없네요. 여기도 마차가 있습니다. 살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없어요. 오른쪽 상단에 학자에게서 문제를 풀고 보상으로 얻은 달걀 모두 폭탄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할 일은 없는데 공짜 옷은 못 참기 때문에 새로운 코디로 바꿔줬습니다.
위아래 모두 노란색이네요. 절대 제가 안 입을 코디긴 한데 입기로 합니다. 기차가 지나간다길래 왔는데 아무것도 안 줘서 실망했고요. 다음날도 마차 때문에 축제에 왔어요. 옷도 새로 입어봤습니다. 어디서 본 코디죠? 17일 마을 돌면서 파밍하고 마차에서 보라색 버섯도 구매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한 번 더 옷 체인지 해봤는데 마음에 듭니다. 계속 이렇게 입어야겠어요? 21일 수액 구매하고 박스 깡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26일 동굴에서 네 번째 보라색 버섯도 얻었고요. 28일 클린트에게서 구리광석을 구매해 폭탄을 제조해줬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여름이 길이 막히기 때문에 농장 정리하면서 사용해줬습니다. 아무래도 강도가 약해가지고 10개 정도 터트려야지 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금방 다 사용해줬고요. 농장으로 돌아와 열심히 터트리면서 수액을 모아갔습니다. 이제 좀 길이 잘 보이네요. 좋아요. 10일 마지막 보라색 버섯이 자랐습니다.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이히 저라! 하지만 계속 올 겁니다. 돈 벌어야죠? 바로 번들에 넣어줘요. 이제 수액만 모으면 됩니다.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마그마 정동석을 얻었습니다. 더 줘라이! 더 줘라이! 나 뒤두른다고 더 안 나오더라고요. 여름 28일 모으고 모은 걸 파니까 4만 골드가 모였어요. 부재졌냐? 또 클린트에게서 광석을 구매해 폭탄을 만들었고 농장에 돌아와 나무 정리했습니다. 수액도 어느새 400개가 넘었죠. 8일 또 왔어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늘 클린트에게가 광석을 구매해 폭탄을 만들어 나무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수액을 모으기 위해서죠. 마차에서 폭탄은 모일 때마다 구매해줬고 축제에 참가해 비싼 호박도 얻었습니다. 모은 돈으로 또 광석 구매하고 제조해서 팡팡팡팡 터뜨리며 정리해요. 이제 땅이 보인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동안 나무에 둘러싸가지고 길도 잘 안 보였는데 그렇게 딱 수액 500개를 모았죠. 바로 꾸러미에 넣어주면서 공이실 번들도 완료했습니다. 짜라랑 별이 3개지요. 그날 밤 다리가 수리되었고 2일 그 다리 건너서 채석장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3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채석장의 바닥은 돌로 가득 찼죠. 보석도 보이고 오호 좋습니다. 가져온 거대 폭탄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위치를 좀 손봤고요. 팡! 좋습니다. 보석 먹어주고 나머지 폭탄도 사용해서 전부 먹어줬습니다. 나온 보석들은 바로 꾸러미에 넣어줬습니다. 많이 터뜨려서 그런가 제강 4렙까지 올랐습니다. 5일 마차에서 와인을 팔아요. 번들에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개 구매해서 번들에 넣어줬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세바스찬에게 맥주를 받았죠. 채석장에서 무지개빛 파편 넣었고 가지고 있던 돌은 계단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최강 레벨업도 했죠. 3년차 겨울의 마지막 판매금은 22,000골드입니다. 이제부터 광산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돈은 다 폭탄으로 만들고요. 사막에 방문해 갤럭시 소드도 챙겨줬죠. 매일 아침 TV를 확인하면서 정령의 기분이 좋은 날 광산에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죠? 물건을 챙겨서 광산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아직도 하나도 안 내려갔다는 게 생각이 나서 방향을 바로 틀었어요. 맛쓱. 폭탄을 하나씩 터뜨리면서 내려갔습니다. 광산에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토파즈랑 아쿠아마린, 그리고 씨앗. 얼어붙은 정동석이죠. 보이는 상자는 모조리 부셔가면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3층에서 운이 좋게 토파즈를 얻었죠. 여기서 나오려나 했는데 어림도 없죠? 폭탄 하나씩 터뜨리면서 사다리를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5층까지 순식간에 내려왔고 모여있는 상자들이 있죠? 그래서 설마 여기서 나오나 했는데 어림도 없죠? 9층에서도 꽝입니다.
새벽 1시를 넘었지만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계속 하기로 합니다. 19층의 나선 공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구역까지 와가지고 기대했는데 꽝이에요. 결국 기절하고 말았죠. 다음날 491골드가 청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었던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파즈는 다음날 바로 번들을 채워줬고 보상으로 행운 수치를 올려주는 행운의 점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로 보일러실이 수리되었습니다. 별이 4개지요. 귀여워. 달걀축제를 4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16일은 약간 행운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씨앗 파밍하러 왔습니다. 번들 보상으로 얻은 행운의 점심을 먹고 돌 거니까 괜찮겠죠?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다리는 금방 나왔지만 안 나와요. 상자 아래 보이는 걸로 다 이제 캐고 나왔는데 안 나와가지고 M1 잡초에만 화를 풀었고요.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24층에 이어서 29층도 상자가 잔뜩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꽝이었습니다. 실망하면서 내려가는데 31층에서 씨앗 파밍에 성공했죠. 좋아요. 그 길로 바로 농장으로 돌아와 심어줬습니다. 17일 무지개 보면서 돈 챙겨주고 사막축제 퀴즈 풀면서 얻은 달걀 폭탄으로 바꿔주고 온 김에 옷도 새로 바꿔 입었습니다. 이건 좀 무난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18일 밤 채집 10레벨을 달성했죠. 요거 골랐어요. 19일 기다리던 당근을 수확하고 바로 번들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철광석으로도 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봄에 할 일은 끝났기 때문에 가을에 있을 브로콜리 씨앗을 위해서 가을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면 이제부터 일기예보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근데 바로 떴죠. 2일 출발합니다. 이젠 저에게 브로콜리 씨앗과 얼어붙은 정홍석, 아쿠아마린만 나오면 되죠.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건데 30층은 진짜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반지 없으면 진짜 최악이야, 최악. 운이 좋은 날이라 그런지 바로 사다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발견하면 바로 내려갑니다. 보이는 상자는 바로바로 캐주고 꽝이죠? 돌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폭탄을 적절히 배치해서 돌은 나중에 계단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먹어주고요. 바로바로 내려갔습니다. 아쉽게도 31층에서 39층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40층 구역에 들어왔고 41층에서 바로 얼어붙은 정성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층에서 아쿠아마린을 얻었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만 나오면 돼요. 이 기세로 씨앗도 나오나? 그래서 기대하며 온 상자를 부셔가며 내려갔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안 나오니까 기대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이 기대 59층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어쩌나 했어요. 바로 농장으로 돌아와 폭탄으로 땅 파고 성장 촉진제와 함께 심어줍니다. 그렇게 잠을 곤히 자면서 11창 집 밖으로 나가서 다 자란 브로콜리를 수확합니다. 수확하고 바로 번들을 채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5번째로 수리가 완료되었죠. 곧바로 게시판에 있는 남은 물품을 넣어주면서 마을회관 모든 구역 수리를 완료했죠. 별이 6개! 1년차 그 흉물스러운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근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폭탄으로 계절 씨앗이 파밍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그 순간이었죠. 길이 위아래로 막혀서 매번 먼 길을 돌아갈 때 그래 돌아가면 되겠지 였는데 씨앗이 날아갈 때는 제 멘탈도 날아가더라고요. 꽤 긴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길이 있었고 해냈으니까 행복합니다. 리믹스 마을회관이랑 리믹스 광선 보상은 처음 해보는데 나름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재미가 있었다. 에너지 없이 리믹스 마을회관 수리에 성공! 다음에 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을 레건 루트로 진행하면 이 풍선이 컬러풀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